지금 미리미리 갑시다. 미리미리. 이거 뭐야? 뭐야 이게 계란이 왜 이렇게 조그매? 메추리알 향님 같은 거 뭐야?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 지금 일반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솔직히 거짓말 살짝 못하면 메추리알 향 같은 느낌? 너무너무 조그만데 이야, 이렇게 비쌌어 이렇게. 이게 감자 오믈렛 해먹을라 했는데 이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이고. 아이 겁나 돌아가네. 맛있네요. 이때 감자가 진짜 맛있어서 요즘 정말 자주 먹고 있어. 감자에다가 페이스타. 초코랜드. 스텐이 미끄러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중앙에 감자. 듬뿍. 그리고 이 치즈 살짝 올려서 안으로 접어야 되는데 욕심 너무 많이 부렸다. 아이. 됐어. 완벽해. 완벽했습니다. 그래놀라 맛있어야 되네 이번에. 발사믹을 왕창 뿌려 먹어야지. 잘 먹고 있는 것들이 단종이 돼버리면 너무 슬퍼요. 다시 유목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입맛도 입맛이요. 지금 이거는 괜찮은데 맛없는 그래놀라 같은 거 잘못 걸리면 그거 먹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꼭 드셔보세요. 꼭. 백불을 진짜 많이 먹는 거 좋네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아쉽다. 제가 또 여러분 생리를 합니다. 아니 가끔 초이프님 임신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초이프님 숨기고 있는 거 알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너무하게 생리 중이에요. 나 되게 임신상인가 봐. 칭찬이겠지? 최근에 초이프에서 임신 관련한 이야기를 싹 담았는데 제가 그 영상에다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놨거든요. 그것의 2편 느낌. 그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 걸 2부초로 살짝 보충하는 초이프의 멘탈 관리법이랄까요? 아니 생리가 터지는 일은 굉장히 여성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신호가 마냥 반갑지 않은 일이 되다 보니 첫 번째 임신 시도를 딱 하고 나서 생리를 마주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게 내 임신 준비 기간의 핵심이구나.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임신이 안 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생각해요. 대체 누가 알겠어요? 임신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언제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가 됐든 임신이라는 카테고리는 살짝 시간 앞에서 장사가 없어지는 느낌이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나이는 들지. 내 주변에서는 나만 빼고 다 임신하는 것 같지. SNS만 열어도 막 얘기임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지. 그러다 보면 동시에 스트레스랑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랄까요? 그래서 매달 안 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감정을 막아내기 위해 저 나름의 장치를 마련해 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동안 못했던 걸 하자. 임신하게 되면 혹은 임신이 아니더라도 꼭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과 진료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피부과 관리, 점이나 뭐 뽑고 싶은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마취를 꼭 해야만 하는 것들, 먹고 싶은 날 음식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뭐 요즘은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들도 꽤 있지만 산모들 스타일이나 성향 따라서 약간이라도 걱정되면 안 먹는 사람들 꽤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없이 먹어본다든지 취미개발 아니면 공부 등등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12개로 나눠둔 거지. 매달 한 개씩. 이거를 좀 더 해보라는 신이 계시구나. 이런 느낌. 이게 저의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목표가 있으면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든 전투적으로 몰입해서 그 목표를 성취해 왔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은 내가 100% 미친 듯이 준비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을 다할 수 없는. 임신이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방식, 살면서 해왔던 목표 세팅과는 완전 다른 느낌인 거라 어떠한 감정도 상황도 둥글둥글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가 얼마나 멀었을지 모르는 임신을 아주 조금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한 입 먹고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제 기준입니다. 저보다 단단한 분들, 저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만약에 생리가 터질 때마다 계속 우울하고 슬퍼진다. 그럼 이게 쌓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배란일이 돌아오는 그 타이밍 때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돼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계속, 이런 부담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이 계속 쌓이면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 예민함이 가족에게 전염이 돼버려요. 아이는 결국 부부가 함께 사랑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쪄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숙제가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게 대체 어디에 좋겠어? 어디에 좋겠어? 그래서 이걸 좀 좋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늘 그래왔어요. 임신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때도, 대학생 때도, 결혼할 때도, 외벌이 할 때도 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윤 선생님한테 100가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100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라고 저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상하고. 사람들은 제가 외벌이 하는 모습을 보고 초이프님 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수도 없이 물어보셨는데 이거예요. 이거. 집필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나라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을 상상해보고 이걸 막 쫓아가서 이 상황을 덜어낼 수 있을 만한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상으로 겪어본 상황이 살짝 예방접종이 되는 그런 느낌?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왔는데 그냥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그 예방접종 덕분에 크게 아플 일이 없었어요. 다 내가 예상했던 범위 안의 일이었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성취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마인드 세팅을 다시 재정비할 때가 됐다. 예전에 저는 저한테 살짝 가혹한 면도 있었어요. 내 미래에 혹시 모를 상황들을 상상하고 예측하고 대비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감안하지 못한 나를 엄청 많이 질책했어요. 엄청 많이. 이전까지는 그 마인드가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막 절망으로 힘들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보라는 뜻이구나 하고 둥글게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도 안 되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마침 또 이런 게 왔어. 나 미치겠네. 진료를 받으신 이후로 12개월이 지났다. 이 문구가 내가 힘을 좀 주라. 아프지 않게 잘 끝나고 올 수 있을 것인지 리스키 다이스를 대흉만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문자 와가지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네. 1년 지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정기경지 문자 받으신 것 같은데 예약 잡아드릴까요? 네, 오늘 될까요? 근데 네네. 혹시 저번에 진료받았던 원장님하고 동일한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꼭 그분한테만 받아야 돼가지고. 저희 원장님 한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사람 많네. 여러분 오지 않았는데 이름이 안 읽죠? 진짜 미칠 것 같아. 이게 충치예요 이게. 그때 혹시 제가 안 하고 튀었던 녀석이 저건가요? 아니요 이게 이거예요. 튀었는데 다행인 거는 많이 진행은 안 됐다. 작년에 여기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여기만 치료를 하고 제가 튀었거든요. 다행히 안 커졌다고 해서 여기만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진짜 일박. 이 근처 사시는 분은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방 가격이 올 거예요. 혹시나 지방 가격이 올 거예요. 지금 미리미리 갑시다. 미리미리. 아픈가요? 안 아픈데. 혹시 기분이 끔찍한가요? 아니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치과 한번 갔다 오니까 사우나 갔다 온 것 같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제 기준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원래 비타민도 잘 안 먹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뭔가 약을 너무 많이 먹는 쩌그러나는 기분이에요. 다 필요한 약이기는 한데 조금 그런 거지. 난 약 못 먹어 하던 약 부분에서는 애기녀이던 저도 이렇게나 약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게 리얼 임신 현실인데 너무 먹는 게 많으니까 나눠놨어요. 이게 오전 10시에는 이노시톨 이거 한 포를 먹고 12시에는 갑상선약, 오후 3시에는 멀티비타민 그리고 6시에는 호르몬 관련한 이 조그마한 약을 하나 더 먹어야 되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이노시톨 한 포 더 먹습니다. 하루에 2포 정도 먹어줘야 제일 좋다고 해서 이 한 포를 더 먹어요. 그 다음에 한 9시에서 10시쯤 되면 코큐텐이랑 엽산을 먹는 거지. 원래는 낮에 먹었었는데 갑자기 갑상선이랑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이 녀석들이 저녁으로 배치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다 먹었을까요? 몇 시에 어떻게 나눠 먹는지도 그때 초이프 영상에 싹 담았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담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약이 많다 보니 이 중에서 그나마 집중이 되는 것이 이렇게 2가지예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진짜로. 개인적으로 임신 준비하는 분들 아니어도 이거 2개는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데 이노시톨은 다낭성이 분들 특히 생리주기 약간 들쭉날쭉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어요. 이게 생리 기능 조절에 좋다고 하는데 체내 균형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대요. 특히 호르몬 밸런스 관리에 좋아서 이거를 저는 하루에 2포씩 먹고 있는데 이거 뭐 광고 이거 뭐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번에 초이프에서 임신 관련한 걸 한 번에 몰아서 담았는데 그때 이거를 같이 추천했어야 됐거든요. 까먹어가지고 이 미래를 여기다가 털어봅니다. 제가 얘를 왜 강력 추천을 하냐면 제가 임신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하나가 무배랑 월경이거든요. 무배랑 월경. 근데 지금까지 무배랑 월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아직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임신이나 이런 건 아이 관련한 것들이 좀 먼 구독자님들은 무배랑 월경? 이거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란을 해야만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생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란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낭성인데 이 생리 주기가 일정했던 사람이지만 생리를 계속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난소 하나가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난소가 여자가 2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배란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가 기능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려면 나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 난소 기능 말고도 뭐 호르몬이나 다른 이유들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무배랑 월경이 많을 수도 있다. 아주 문제없는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1년 12달, 12번의 생리를 통해 12번의 배란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1년 12번 여기 임신이 될까 말까인데 초원 주니어가 지금 그래도 올까 말까인데 반타작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작년부터 계속 검사도 하고 뭐 챙겨 먹을 수 있는 걸 계속 챙겨 먹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배랑 월경이 없었던 거야. 근데 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배란이 전부 다 됐던 게 100% 이것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살짝 위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저는 이거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더 많이 사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더 꾸준히 살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네요. 왜 이래 좋아. 왜 당연하게 더 많이 사려고 했던 거야. 그래도 이거 마지막 박스니까 이거 다 사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낭성이거나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같이 좀 저렴하게 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할인이나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스텐용기 브랜드에서 그 커버이 튕긴 게 있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지. 내 사랑. 너도 여러분 강추입니다. 내가 너무 강추를 많이 써가지고 나도 앵그리 안 왔어. 대박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오늘은 먹어야 된다. 벌써 지쳤어. 이걸 먹고 이걸 넘어가자. 맛있는 육포를 기대하셨나요? 이게 설탕도 안 들어가고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소금 염도가 낮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진짜 딱 3개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고기, 소금, 식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육포 맛은 아닌데 하지만 뭔가 묘하게 먹다 보면 묘하게 중독돼 있어. 내 사랑. 다른 참깨칩도 있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면 한 구덩이만 파요. 그래서 온갖 템페집 다 먹어봤지만 상보는 이게 살짝 더 좋거든요. 대신 이게 맛이 월등히 높아버려. 템페 자체가 그 콩이잖아요. 콩이니까 건강한 재료니까 그래서 맛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너무 맛있어. 이거 웃긴 거 아니야?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템페칩 좋아하시는 혹은 건강한 과식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 남기자면 템페 자체의 함량은 얘가 조금 더 높아요. 대신 코코넛 오일 함량은 얘가 더 높은 거지. 하지만 이게 또 왜 칼로리가 높겠습니다. 다른 맛이라던가 양파 시즈닝, 뭐 고추, 후추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서 칼로리가 간식을 아예 안 먹으면 좋은데 그래도 밀가루 들어간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배고픈가 봐. 오늘 이거 먹어야겠다. 가격만 좀 어떻게 했지? 날씨가 이제는 많이 덥더라요. 내가 오차즈케를 진짜 많이 해먹어봐서 나의 방법도 있는데 네가 릴스로 보낸 것도 궁금해서 이걸로 해먹어보려고. 영원이가 추천했어요. 그래서 이거 살짝 구워서 쓰는 방법이라 내가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채소여가지고 그냥 깻잎으로 대체해서 하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마지막 이불 빨래요. 그분은 다시마인가? 다시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던데 제가 거기까지 좀 정성이 도달할 수가 없어서 살짝에다가 물 끓여야 되는데 안 되죠. 이거 고양이가 엄청 좋아해. 가소부시를? 응. 겨울이 이거 환장했어. 고양이가 있을 때 해봤어야 됐는데. 아이고야 이놈의 슬퍼라. 그러게. 이 스테이는 이 써는 소리가 너무 정없지 않니? 또 정없지 않아? 우리가 오늘 먹는 것이 일식 아니니까 나의 주방에 있는 최고 일식들. 시우코. I love. 이게 엄청 다시마여서 그런지 아무리 먹어도 줄지를 않아요. 그럼 소금 대신 넣으면 돼. 이게 마요네즈 뿌려도 맛있어. 야 근데 그럼 너무 길티해지잖아. 나 조금이라도 좀 클린하게 먹고 싶다 이거. 그럼 참기름. 고소한 냄새 미쳤다. 먹어. 내가 이렇게 먹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 이거 아니었어. 이거 이프초 제목에다 클린식 넣기도 살짝 민망하잖아 이 정도면. 어때? 맛있어? 이렇게. 대박인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김밥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지? 참기름이 야 너무 맛있네. 참기름 대박이네. 내가 어렸을 때 연어를 안 먹었거든. 왜? 느끼했어. 응. 나이 드니까 또 아니 근데 나이 드니까 마늘을 이렇게 펴고. 그리고 깨를 갈아서 쓰시더라고. 깨를 갈아서 아마 뭔가 비주얼로는 우리나라의 방아 같은 그게 아닐까. 정주영 회장님께서 깻잎은 소도 안 먹는 거. 아니 정주영 회장님 책 진짜 재밌지? 그래서 진짜 재밌어. 우리 집 3대 기억 책 중에 하나라니까. 어느 정도 넣으라고 하는지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정도 넣었죠. 일단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야? 보통 1인분인데. 보통 이게 1인분이야? 오케이 알았어. 아 그래 1대1인 거지. 오케이. 진짜 맛있어. 그래? 응.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었고요. 정말. 빨리 입맛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빵을 못 먹는다는 것이. 빵을 왜 못 먹어? 이렇게 맛있는 거.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눈앞에다가 그 빵을 못 먹겠어. 갑상선이 내 빵을 앗아가 버렸어. 아 진짜로 지금 심각해. 갑상선을 지금 저는 거의 다 나갔거든요. 나은 거 자체는 거의 다 나았다고 느껴요. 근데 이게 후유증인지 뭔지 입맛이 좀 이상해요. 빵을 영원이가 막 엄청 맛있는 빵 이런 걸 갖다 줬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빵 냄새만 맡으면 약간 거북해. 그리고 내가 그 빵 사랑 그니까. 강초원이 그런다는 게 미소진이잖아. 내 스스로 너무 슬픈 거야. 약간 기름진 걸 되게 피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 거리에서도 기름진 냄새 막 음. 토할 뻔했잖아. 그랬다니까요.
첫 번째 임신 시도 때 내가 그래서 슬펐던 거야. 뭔가 묘하게 다 임신 초기 그 느낌처럼 있었거든? 그 막 몸살이랑 이때잖아. 근데 내가 그때 아무상 가사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갑자기 안 아프던 애가 몸살이 나니까 어머 혹시 이거 임신 증상? 이랬던 거지. 기름 냄새 맡고 지금 욱욱 이러고 다니니까 왜 하필 이 시기에 억울한 거지. 갑상선 알았으면 특정 냄새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약간 마음에 심신의 안정을 주긴 했어 우리 PT가. 실제 임신을 하면 남편 덕도 있대. 이거 나오더라. 남편이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남편도 웬일이야. 남편도 어떡해? 밥솥이나 냉장고는 그래도 안 열면 그만이지만 남편은 수박? 응. 나는 수박맛. 수박이랑 토화젓, 젓갈. 그리고 화자는 양념치킨. 양념치킨만 먹었대. 양념치킨이 낫다. 어때? 응. 여기랑 지갑만 챙겨서 지갑이 없나? 가자. 오, 안 돼, 안 돼. 이거 생각보다 무거워. 그래? 어머. 안 들어주는 어? 네, 사이. 마늘로 하나만 팔아줘. 언니, 요즘 뺏어가는 거잖아. 좌회전입니다. 차도 진입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산 선글라스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다 괜찮거든요. 안경으로도 쓸 수 있고 선글라스로도 쓸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이걸 벗기면 안경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도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눈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걸 벗기면 난리가 나. 어때? 나랑 친구하고 싶어? 멀리서 봐봐. 어때? 약간 심상치 않아 보이지 저 녀석. 아니 살짝 나는 그 느낌이던데. 무슨 짤 중에 빨간 안경 쓴 민원인을 조심하라. 태국에서 맞춘 거 아니어도 원래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두꺼운 렌즈 유저다. 안경 쓰고 보고 눈 차이가 어마어마해. 눈 엄청 큰데. 엄청 클 정도도 아니잖아. 이걸 착 끼우면 괜찮습니다. 그거 뭐 있어? 고마워. 응, 잘 샀어. 고마워. 다행이다. 여기 있다. 담초. 저기 있다. 아 이미 차가 대져 있네. 자 우리 어디 대야 될까? 자 우리 어디에 대야 될까? 사장님 저예요. 저예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니 왜 언니 번호가 없지? 아니 지금. 방금 뭐가? 내 핸드폰 절로 굴러갔다. 아이고 가지. 안녕하세요. 병원 왔어요. 딱히 아픈 건 아닌데 애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울창한 숲이 돼버렸어요. 원래 작은 새싹이었는데 이걸 뚜껑을 뚫고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꾸겨놓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잘라주셔도 되고 우거지 아 키우셔도 취향이구나. 네. 더 잘 되시나 봐요. 아니 그때보다 뭔가 더 복작복작해지고 많아졌어. 꼭 브로콜리처럼 뽀용뽀용해. 이게 이렇게 비단 촉촉해, 결 같아서 그치? 비단 입기. 근데 풀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아니 옆에 사장님 계시는데요? 사주에 목이 없어서 목을 가까이 해야 아니 그때보다 더 다양해졌어 디자인들이. 이거 내가 모르는 디자인인데 그때는 못 봤었거든 이런. 붙이는 굳는 흙을 누가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게 뭐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헐. 인테리어로 딱이다. 격자무늬로. 되게 예쁘다. 우리 머리채 다 뜯겨나가. 이발했다 이발.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얘네들은 많이 자랐고요. 얘네는 뿌리가 튼튼하면은 계속 새순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가위 여기 톡 잘라서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아. 그 엄청 잘 키우셨어요. 응. 진짜? 네. 문제가 하나도 제 없어요. 인생 처음으로 화분을 진짜 제 인생 첫 화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뻐 완전 힐링이야. 여기. 우와 겁나 크네. 우리 제빵 사는 신라 호텔의 숙면대 나에게 왜 일급 이런 기사입니다. 오케이. 야 이거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야 이거 우리한테 너무한 거지. 자몽 오렌지 데니시 이거 우리한테 너무한 일이지. 어머나.
어머나, 요거 써봐. 멋있다. 대박. 시원해. 나 여기 좀 어디 두자. 나 이거 너무 무거워. 아, 나갈 수도 있는 거구나. 우와. 여기 진짜 괜찮다.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 온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지면 또 김 선생님이랑 와야겠어요. 확실히 답답하거나 뭐 마음이 울적할 때는 나와서 산책을 한다거나 바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자연을 보는 게 좀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다 인도에서 하나하나 가지고 오신 찐 인도 푸드입니다. 여러 번 와봤지만 이건 처음이네. 소리 나나? 잘 먹겠습니다. 버터랑 깔 미쳤어. 시금치 커리 같이 생긴 팔락파니를 이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올 때마다 얘는 고정이고 이거랑 같이 어우러지는 약간 물리떼기 먹기 좋은 매콤한 것들을 항상 시키는데 잘 시킨 것 같아요. 이 인도쌀이 항상 재밌더라. 인도살이야? 응, 인도쌀 부서지잖아. 아니야? 한국쌀 아닌 것 같은데? 어? 야, 쌀 바뀌었다. 한국살 같아. 한국 바뀌었다. 우리 옛날에는 진짜 완전 부서졌었어. 커리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다. 원리가 안 돼. 아니 유명해서야 안 가시지 네팔로. 고난처럼 땡기서 가지 마. 그냥 네팔 다시 가시면 넌 지금 네 인생 최고 맛집을 잃는 거야. 커리 분야에서. 가지면 어떡하냐고. 사장님 네. 왜 네팔로 안 가신다고 하셨죠? 아니 요리사 한 명 없어갖고 내가 요리해야 되는데요. 응. 지금 투명해서 한 명 뒤지겠어요. 아 퇴직했어요. 아, 요리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요. 어쩐지 오늘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더 맛있어요. 네팔로 아예 가시는 줄 알고 이제는 사라지시는 줄 알고. 제가 이 상어가 지금 다른 사람 오면 이 상어 명이 없어요. 안 줘요.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상어 명이 아니서 여성 7개 있어요. 4명 친구밖에 못해요. 아 그래요. 그레이스 수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힌두기어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우리 할때 가네샤부터 시작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처럼. 아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네요. 세상에 완전 감동이지. 빨리 잘 간직해. 그러니까.